산토리니는 왜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손꼽힐까요? 산토리는 왜 예쁜 섬이 되었을까요? 산토리니 섬 혹은 티라 섬은 에게해의 키클라데스 제도 남부에 위치한 그리스의 섬입니다. 한때 대폭발을 일으킨 화산이 형성한 칼데라 지형의 일부로 절벽 위에 흰벽의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알려져 에게해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칼리스테이, 원형의 것을 의미하는 스트롱길레 또는 테라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산토리니라는 이름은 13세기 라틴 제국 식민지 시절 붙여진 이름으로 페리사 마을에 있는 성 이레나에게 헌정된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 시대에도 이로부터 유래한 선투린이나 산토론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티라라는 이름은 19세기에 섬과 중심 마을의 공식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게 되었으며 섬의 중심인 피라는 티라의 다른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발음으로 산트리니가 원어에 가깝다고 합니다. 티라 외에 테라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산토리니 섬 다음으로 큰 것은 칼데라 북서쪽에 위치한 티라시아 섬이며 한 해 관광객만 340만 명에 달하니 인구 대비 엄청난 수며 실제 여행 갔을 때 많은 수의 종업원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또는 그리스 본토에서 시즌벌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울릉도만한 크기로 그 10배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하는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지중해의 섬이지만 대부분은 항공으로 방문하며 크루즈 손님도 있습니다. 크기는 울릉도와 비교 가능한 크기로 관광만으로는 당일치기도 가능하지만 보통 이곳에 낭만을 즐기기 위해 며칠씩 묵기 때문에 숙박업이 발달했습니다. 섬의 중심 마을은 칼데라 동쪽 중앙에 절벽 위에 위치한 피라, 북쪽에는 필로스테파니, 이메로비글리의 마을이 있고 칼데라 북쪽에는 이아 마을이 있습니다. 반대편 섬의 남동쪽에는 해변 휴양지로 알려진 카마리와 페리사 마을이 있으며 카마리의 북쪽 평야에 공항이 있습니다. 섬의 남부에는 엠보리오의 마을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남부에는 아크로리티 마을이 있습니다. 기원전 1628년경 해저화산의 분화로 인해 땅속에 마그마가 분출되어 생긴 공동 모양의 육지가 함몰되어 칼데라를 형성하고 현재와 같은 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폭발은 에게 일대에 큰 영향을 초래하고 플라톤의 저서 티마이오스에서 해상의 이상향 아틀란티스 전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10km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은 산토리니 섬과 함께 한때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 불렸던 미노아 문명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섬 안에는 여러 마을이 산지에 있지만 중심 도시는 피라입니다. 피라는 산토리니 섬의 중심지로 성 이름이기도 한 피라로도 불립니다. 마을 밀집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덕에 산토리니 사진 대부분이 이 피라 마을에서 찍은 것입니다. 마을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형마트가 있고 산토리니 각지로 가는 버스가 이곳을 기점으로 하므로 여기에 숙소를 잡으면 여러모로 관광이 편리합니다. 또한 각종 상점과 식당과 술집 등이 밤늦게까지 활발하게 영업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파판티스 교회로 알려진 이 정통 대성당은 건물 자체가 하얗고 웅장하며 칼데라 절벽은 그것을 더욱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정교회 성당은 1827년 지어졌지만 1956년 지진으로 심하게 손상되어 그 후 건물을 개조하고 복원하여 1968년 재건되었습니다. 메가로 기지는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주민들의 영적 발전과 문화적 개선 그리고 산토리니의 홍보였습니다. 메가로 기지는 1956년 지진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17세기 오래된 가족저택 중 하나입니다. 파티오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만들어진 내부 개방 구역의 독특한 건축물입니다. 이곳은 부분적으로 우아한 십자가 모양의 돔으로 덮여 있습니다. 프리히스토릭 테라 박물관은 다양한 발굴을 통해 발견된 것들을 전시하며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키클라데스 1세 후기까지 선사시대 티라의 과정을 추적합니다. 카라볼라데스 계단은 한때 항구와 마을 사이의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역사적인 계단입니다. 케이블카 건설 이후 이것은 인기 있는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태운 당나귀는 계단에서 같이 길을 걷기 때문에 응가에 유의해야 하며 걸어서 걷는 관광객들은 이 동물들에게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시내 서쪽 절벽 바로 아래에 구 항구 및 그쪽으로 향하는 케이블카가 자리하고 있어 산토리니 본섬 외 다른 곳으로 갈 때 이곳을 이용합니다. 현재 산토리니로 오는 배들이 정박하는 신항구는 여기서 남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절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오기를 포기하게 만드니 필히 사전에 미리 연락을 취해 두셔야 합니다. 피로스테파니는 피라의 북쪽이 연결되어 자리한 한적한 마을입니다. 칼데라를 구경하기 좋은 마을로 피라에서 끝자락을 따라 북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가장 먼저 닿게 되는 곳입니다.
서양이기 때문에 여름의 경우는 아침에, 겨울의 경우는 저녁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남쪽의 피라와는 달리 밤중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메로 비글리는 피로 스테파니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남쪽을 바라보거나 마을 내부 방향으로 바라보면 가장 산토리니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보통 걸어 올라간다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또한 산토리니의 색깔인 청백을 가장 철저하게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하 마을에 비해 같은 급의 숙소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숙박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허니무너들이 많이 선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엘리아스 스도어는 산토리니 섬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교회 중 하나입니다. 산토리니 남동부에 있으며 피르고스 마을 근처입니다. 프로피티스 일리아스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약 567m의 높이에 지어졌으며 섬 전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며 이곳에 오르면 엄청난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은 1711년 요새 모양으로 지어졌으며 키클라데스 건축의 놀라운 예입니다. 학생들이 그리스어와 문학을 배우던 학교로 운영됐으며 사람들의 문화 및 교육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게해와 지중해에서 번영하는 무역 사업이 커지면서 경제적 영향력도 발휘했으며 1956년 심각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부유한 선장들은 신고전주의 저택을 지었습니다. 이 집들은 서로 위에 연속적으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특산품은 렌틸콩, 파바라는 현지 요리의 중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방울토마토 등의 토마토류, 흰 가지 등의 가지도 특산품입니다. 와인의 산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섬에는 와이너리가 많고 화이트 와인이나 디저트 와인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산토리니 국제공항은 아테네에서 약 5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아테네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에게안 항공을 통해 이곳에 도착합니다. 아크로티리는 산토리니 섬 내 남부의 미노아 문명하의 대규모 항만도시 유적으로 1956년 그리스의 지진학자 안델로스 갈라노파울로스가 산토리니 섬이야말로 아틀란티스라는 새로운 가설을 세웁니다. 1967년 스파이리돈 마리나토스가 지하에서 시작된 아크로티리 유적지 발굴은 테라를 문화의 고향인 크레타 외곽에서 중심의 유적지로 만들었습니다. 큰 마을의 남쪽 끝에 발견되었지만 닫힌 건물에 거리가 있었으며 8m 높이 벽에 잔해가 있는 광장이 드러났으며 모두 유명한 테라의 분화에 응고된 재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크레타에서 발견되는 궁전단지도 아니었고 상인창고의 집합체도 아니었으며 훌륭한 석조와 벽화는 복잡한 공동체였음을 알려줍니다. 직기 작업장은 수출을 위해 조직화된 섬유 직조가 있었음을 알려주며 이 청동기 시대 문명은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번성했고 기원전 2000년에서 1630년 사이에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잘 보존된 고대 마을의 유적은 종종 이탈리아 폼페이의 멋진 유적과 비교됩니다. 고대부터 그리스인이 살아왔던 지역으로 당시에는 테라라고 불렀습니다. 엄연히 도시국가가 존재했고 이 지역 사람들이 이주해 북아프리카에 키레네라는 식민도시를 건설했을 만큼 발전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토리니는 미리 공부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고 볼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산토리니에 있는 250여 개의 교회도 이름조차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면서도 그곳이 그곳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칩니다. 비잔틴 제국 시대와 프랑크족 통치 시절을 겪으며 섬 주민들은 해적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성벽을 쌓아 요새화했습니다. 레드비치가 특별한 이유는 비치 뒤에 서 있는 절벽의 경치와 화산 폭발로 모양뿐만 아니라 독특한 색깔인 검붉은색을 띠고 있는 점입니다. 바위와 자갈과 모래의 붉은색과 푸른 바다의 조화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멋진 광경입니다. 아크로티리 등대는 1892년 프랑스 회사에 의해 지어졌으며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 중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운영을 중단했고 그리스 해군은 1945년에 등대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이 등대는 일몰 경치로 유명합니다. 페리사 비치는 섬을 만든 화산활동의 결과인 검은 모래로 유명합니다. 물고기로 가득 찬 잔잔한 조건과 수정처럼 맑은 바다는 훌륭한 스노클링과 수영을 즐길 수 있으며 지중해 태양 아래에서 목욕하는 편안한 하루를 즐기고 저녁까지 머무르면서 메사 부우노 산으로 둘러싸인
에게해의 멋진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변은 피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산업박물관은 디노미코스의 유서 깊은 토마토 공장으로 현대적인 산업 토마토 박물관으로 변모하여 방문객들에게 토마토의 재배, 가공 및 생산을 안내함으로써 산토리니의 산업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산토리니의 가장 유명하고 전통적인 제품 중 하나로 방문객은 과거 생산자들이 했던 모든 전통적인 방법을 경험하고 1890년부터 가공기계, 그 당시 사용했던 공책, 도구, 라벨, 그리고 산토리니의 오랜 역사, 그들의 전통, 직접 일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산토리니 섬은 분화와 불사자의 전설에 의해 공포의 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제4회 십자군 이후 베네치아인이 정착하여 언덕 위에 카스트로라고 불리는 성체 마을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세기에는 농산물과 와인의 수출에 착수한 그리스 무역 상인들에 의해 계류한 배가 내려다 보이는 칼데라의 절벽에 상관과 마을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번성한 것은 이하 마을입니다. 20세기에 해운의 주력이 범선에서 증기선으로 바뀜과 동시에 산토리니의 중요성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해운업자들은 산토리니 섬에서 피레우스 등 현대적인 항구로 옮겨갔습니다. 급속히 쇠퇴하고 있던 이 절벽거리는 1956년 지진으로 인해 괴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배후에 완사면을 피해 주택을 건축하고 절벽거리 구역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후 20년간 이 거리는 방치되었습니다. 1976년 그리스 국가관광기구의 전통 정착지 보존 및 개발 프로그램에 이 지역이 포함되면서 그 후 15년 동안 그리스 전통 건축을 대표하는 선택된 주택과 건축 기술을 보존, 복원 및 새로운 용도를 찾고자 했습니다. 칼데라 가장자리에 있는 선원의 집인 동굴주택, 이포스카파, 스피티아의 많은 집들이 게스트하우스, 호텔 및 레스토랑으로 거주구역을 복원하여 펜션으로 개조하면서 관광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호텔이나 별장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섬은 점차 아름다움을 찾게 됩니다. 절벽의 벽면을 수평으로 뚫어 만든 독특한 전통가옥 양식과 모든 벽면은 새하얗게 도장되어 빽빽하게 이어져 있어 이 섬의 경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깥쪽에 접한 살롱에서 낮 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옆 구멍 안쪽은 침실이나 창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하는 키클라데스 제도의 흰색으로 칠해진 집들을 전형화하여 그 사이에는 좁은 골목과 큐폴라가 있는 파란 지붕의 교회가 있습니다. 파나기아 플라사니 교회는 이하와 섬의 북부 전체, 마을의 중심에 있으며 메인 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구 문 위에는 금박을 입힌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베네치아 이하성의 성벽 안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82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1956년 7월 지진으로 파괴되었고 원래 위치에 불안정한 상태와 붕괴의 위험으로 인해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아파노 메리아 또는 아노 메리아라고 하며 주민은 아파노 메리테스입니다. 섬의 북쪽 끝 피라에서 북서쪽으로 11km, 고도는 약 121m의 사람들이 삽니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곳에는 1141명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에서 가장 그림 같은 장소 중 하나로 간주되며 일몰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1207년 마르코 사누도가 낙서수 공국을 설립하고 산토리니의 봉건 통치가 시행된 베네치아 통치가 시작되기 전 다양한 여행 보고서가 이미 언급되었고 프랑크족 점령기에 산토리니의 5개 성곽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지오스 니콜라우스의 카스텔리라 불렸습니다. 비잔틴성 유적의 존재는 이미 1480년에 언급되었으며 1537년 하이레딘 바르바로사가 에게해 제도를 정복하고 술탄 살림 2세 아래에 지배당하기도 했습니다. 1566년 크리스포 가문 아래에 남아있었고 그 후 조셉 나시에게 넘어가서 1579년 그가 사망한 후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 정착지는 지도에서 아파노메리아로 지정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이 마을은 특히 러시아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무역로의 일부로 지중해 전역의 해상무역의 결과로 번성한 선원들의 도시였습니다.
섬에는 우수한 와인이 대량으로 생산되었으며 다른 지역 중에서도 프랑스로 수출되었습니다. 이하의 지역 주민들은 동굴 주거지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요 건축의 가장 어려운 점은 건축 자재를 바위가 많은 곳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착지와 주거지의 뚜렷한 인체공학적 규모는 낮은 문, 좁고 가파른 계단, 작은 내부 및 외부 공간 등 선박의 규모와 유사하게 작게 지었습니다. 자연적인 경사, 땅의 거칠기, 자재 절약의 필요성으로 인해 아치형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동굴주택은 화산암을 파고 추가 내장을 갖춘 동굴과 같은 주거지였습니다. 배의 선원들의 집들은 자연스러운 지형의 경사를 활용했습니다. 건축된 부분은 돈과 교차형 금고로 지붕을 덮습니다. 건설을 위해 섬의 돌과 테라익 토양이 사용되는데 이를 석회와 혼합하면 소위 테라익 모르타르라고 불리는 매우 강한 모르타르가 생성되며 가소성이 뛰어나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굴주택은 겨울과 여름의 열 성능 측면에서 탁월합니다. 지형의 특수성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주택의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이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특징은 수평적 소유권으로 한 거주지의 마당이 다른 주택의 방이 되거나 공간 아래에 다른 동굴 주거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표면은 직사각형 형태로 지상에서 1, 2m 돌출되어 위에 있는 주택의 안뜰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동굴집은 전면이 좁고 깊이가 깁니다. 외벽에는 문 양쪽에 2개의 창문이 있고 문 위에는 채광창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알려진 건물 중 하나는 엽서에 자주 등장하는 오래된 풍차입니다. 다양한 민족 상품, 수공예품, 보석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많은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 갤러리를 포함한 여러 개의 작은 갤러리, 파나기아 교회를 포함하여 복원된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선원들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해안 경로를 따라 카페, 바, 레스토랑, 선술집 등 이하 마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해양박물관 근처에 직접 공장에는 많은 직기가 있으며 판매 중인 고급 직물을 생산합니다. 또한 마을에서는 꿀, 와인, 케이퍼, 파바콘과 같은 농산물이 거래됩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는 일몰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저녁 이하에서 선셋 세라나드 포인트에서 있는 특별한 이벤트죠. 이 시간에 마을은 광경을 볼 사람들로 붐비고 하얀 집들과 칼데라가 잠시 석양의 모든 색을 포착합니다. 1956년 7월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가장 강한 7.5의 진원지는 산토리니 북부 해안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1977년 이하에는 306명의 주민만 있었습니다. 바로 동쪽에는 피니키아가 있고 북쪽으로 약 500m에는 톨로스가 있습니다. 아무디베이는 마을 아래에 있습니다. 오르모스 아르메니의 작은 어촌 마을은 남쪽의 이하 아래에 있으며 서쪽으로 이하에서 한국까지 300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데라의 가파른 경사면에 지어졌으며 주택과 식당은 바다쪽 칼데라에 딱 붙여져 지어졌습니다. 좁은 통로와 중앙광장이 있으며 그 길은 매우 좁아서 관광 시즌에는 혼잡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목가적인 주변에는 흰색으로 칠해진 파란색 도명교회와 절벽 꼭대기에 암벽에 새겨진 매력적인 전통적인 키클라데스 주택과 동굴주택이 있습니다. 남서쪽에 있는 아르메니마는 마을에서 도보나 노새로 갈 수 있으며 한때 중요한 보트 제작 중심지였습니다. 섬 주변을 여행하기 위한 여행보트와 테라시아로 가는 페리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바닥도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고급스러운 대리석 소재로 매끄럽게 깔아놔 부촌 같은 인상을 주며 세계적인 호텔 그룹들이 운영하는 5성급 숙소들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산토리니 섬에서 가장 비쌉니다. 특히 숙박비가 비싸죠. 동쪽에 피니키아라는 비교적 숙박비가 저렴한 마을이 있는데 중심부에서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카마리는 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산토리니에서 수많은 검은 해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해변입니다. 남쪽의 산 꼭대기에 고대 피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지만 공항이 있고 이 공항을 통해 모든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떠납니다. 피라에서 카마리로 가는 도중에 산토리니 특산품인 와인 판매장,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 산토리니로 떠나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